자유한국당의 선별적 국회 복귀 선언은 정략적인, 너무나 정략적인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국민이 무섭고도 무서운 질타와 심판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쟁을 위한 선별적 복귀가 아니라 민생 추경과 민생 입법을 위한 전면적 복귀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정만 참여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오만한 결정입니다. 공존의 정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공존은 정당 간에 공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국민과 공존하지 않는 정당 간의 공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56%가 추경을 재난 추경만 먼저 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56%가 전부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조건 없는 등원해야 된다가 찬성 60%,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지금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분이 60%에 이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정확하게 민심을 읽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공존의 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대표의 실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화제거리인데 자유한국당에게는 걱정거리가 이미 됐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식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이거 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역할이라면 삶을 살아온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를 고르게 살펴야 하는 정치 지도자에게는 공감 능력과 현실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황교안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상위 10명이 마을 전체 소득 43.3%를 차지합니다. 상위 10명이 마을 전체의 자산 65.7%를 갖고 있고 하위 50명이 자산 전체 1%를 갖고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 44명은 집이 없는데 상위 10명이 마을 전체 주식의 20%를 갖고 있고 상위 1%는 평균 6.5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상위 20명 가구의 출생률은 점점 떨어졌고 높아졌고 상위 20명 가구의 출생률은 높아졌지만 하위 40명 가구는 아기를 낳는 비율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대통령과 특권 경제를 탄핵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적 배경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적 배경을 갖고 국민들이 명령한 것이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서 포용국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인사는 바로 이 기조 이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궤도에 올리고 혁신성장을 통해서 포용성장을 하라는 것이 이번 인사의 뜻이라고 봅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강조하고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에 그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인사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